KT의 기가 UTP라는 친구입니다. 얘는 모뎀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모뎀은 아닌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모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뒷면을 보시면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쪽 보이시죠? 요게 ISP, KT로부터 오는 인터넷 원선, 보통 뭐 메인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런 랜선으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UTP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기가 UTP인 거고요. 기가 UTP 말고 기가 파이버라는 거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입력이 UTP가 아니라 광섬유예요. 광 케이블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고요. UTP든 파이버든 우리는 모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 원선이 연결될 거고, 그러면 이쪽 단 이전에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램포트 4개만 주목하면 되는데 KT의 경우는 이 램포트 4개에 각각 공인 IP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해서 단일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이므로 우리는 하나만 쓸 거고요. 하나의 공인 IP만 쓸 건데,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물리라고 그랬어요? 모뎀, 그 다음에 뭐죠? 공유기죠. 이 친구도 뒷면을 보면 4개의 램포트가 있고요. 지금 색깔이 하나 다른 게 보이시죠? 제조 회사별로 WAN, WAN 포트라고 따로 되어 있기도 하고, IP타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이 노란색이 WAN 포트인데 모뎀 공유기라고 그랬어요. 요거 모뎀의 랜 포트로부터 나온 이 랜선을 공유기의 WAN 포트에 연결합니다. 지금 얘는 ISP로부터 온 인터넷 원선이라고 그랬어요. 헷갈리니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뎀 공유기, 그러면 이 공유기의 각 랜 포트에 컴퓨터나 기타 프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물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포트가 모자라, 컴퓨터가 4대 이상이야, 그럴 때는 뭘 쓴다고요? 이런 친구를 쓰면 됩니다. 요게 허브예요. 상당히 작죠? 미니 타입의 허브인데 뒷면을 보시면 포트가 5개죠. 모뎀이나 공유기와 달리 허브는 WAN이나 인풋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유기에서 허브로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공유기의 램포트 중 아무거나 하나를 꽂고요. 이 반대쪽을 허브의 5개 포트 중 아무 곳에나 꽂으면 됩니다. 어떤 곳에 꽂아도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모뎀 쪽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빼버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니까 뽑아버린 거고요. 자, 그러면 모뎀 공유기 허브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연결은 7포트짜리 공유기를 쓰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모뎀 공유기 허브입니다. 모공허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연결을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모공허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환경이 달라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환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된 집이 아니라면 통신단자함이라는 곳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거실, 방 2개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과장해서 두껍게 그려봤고요. 이 램포트입니다. 이게 방방마다 램포트가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램포트의 반대쪽은 어디일까? 모조리 통신단자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뎀 공유기 그리고 공유기 밑에 모든 장비의 원칙을 지키려면 모뎀과 공유기는 어디로 가야 돼? 통신단자함으로 가야죠. 기본적으로 모뎀이 통신단자함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기에서 각 방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여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방이 한 2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기의 포트가 모자라죠. 그럴 때는 허브를 쓰시면 됩니다. 공유기와 허브를 연결한 다음 모든 연결을 공유기에 직접 물리든지 아니면 허브에 물리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쪽 램포트들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들을 연결을 하면
모든 장비들은 한 공유기 밑에 물리게 되는 것이고 홈 네트워크는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통신 단자함이라는 곳이 집의 구석탱이에 있단 말이에요. 신발장 근처, 출입문 근처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공유기를 배치했을 때 이런 먼 곳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공유기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인데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이 이런 구조다. 램포트가 2개인 겁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램포트가 2개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 너무 해피합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집에서 통신 단자함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이게 어떤 집의 통신 단자함 구조인데, 뭐 일단 이 장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랜선만 봅시다. 여기 파란 랜선들 있죠? 요 파란 랜선들의 반대쪽으로 가보면 뭐 이렇게 가거나 또 이 뒤쪽에 보이겠지만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들인 거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 회색으로 된 얘들이 있죠? 얘네들입니다.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 랜선이에요. 이게 전화용이긴 한데 사실은 똑같은 랜 케이블이기 때문에 요즘 집에 KT 전화 안 쓰잖아요. 옛날 KT 전화 다 휴대폰 쓰시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랜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랜포트가 2개씩이고 거기에 따라 랜선들도 모두 단자함으로 가는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정말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 2개의 랜포트의 반대쪽, 그러니까 이 선에 거실 1, 요 선은 거실 2, 이 선은 안방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정말 편해요. 대부분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표시가 안 돼 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일단 표시가 잘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모뎀과 공유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모뎀은 무조건 단자함 안에 있죠. 그리고 공유기를 배치를 하는데 공유기를 단자함이 아닌 거실로 뺍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뒷면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연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냐? 모뎀에서 랜선 하나를 뽑아서 거실 1으로 보냅니다. 반대쪽 거실로 와서 이번에는 공유기의 WAN 혹은 인터넷 포트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모뎀 공유기잖아요. 그리고 공유기의 랜 포트 중 하나에서 거실 2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통신 단자함에서 거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단자함 안으로 돌아오는 구조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결국 옆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공유기 밑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허브다. 이제 모든 연결을 허브에 물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선을 길게 연장했다 뿐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똑같은 거지. 자, 이러면 여기서 쏘는 와이파이 신호가 구석구석 잘 퍼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실에 램포트 2개가 달려있는 건 우리 집이 그런 구조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램포트가 하나야. 그럼 어떡할 겁니까? 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돈이 아주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램포트가 하나인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 일단 여기까지 연결하십시오.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이 보통 거실이니까 거실에 공유기를 하나 더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연결을 WAN이 아닌 LAN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유기를 브릿지 모드 혹은 AP 모드라는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2번째 공유기 얘는 공유기는 공유기인데 사실은 허브와 똑같다. 얘가 하는 일은 오로지 와이파이 신호만 쏴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공유기 밑에 컴퓨터를 유선으로 이렇게 물리거나 와이파이로 잡았어도 이 공유기에 직접 물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걸 브릿지 모드 혹은 AP 모드라고 해요. 이렇게 브릿지 모드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는 랜에다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WAN에다 연결했죠. 그때는 얘가 브릿지 모드가 아니라 공유기 모드 혹은 네트 모드라는 건데 이건 그냥 이중 공유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2062 밑에 불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이 인터넷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얘네들과는 다른 네트워크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유기를 브릿지 모드로 쓸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기가 와이파이 신호를 골고루 퍼뜨려 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단자만에 들어가 있는 공유기는 와이파이 기능을 아예 꺼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선 공유기를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공유기가 2대인 상황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브릿지 모드의 설정 방법도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